최근 기사에 수지님이 얼굴이 달라졌다? 무슨 수술을 받은 거냐 하면서 어그로를 엄청나게 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봤더니 와, 이 수술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어그로 한번 끌면서 어떤 수술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눈에 대한 미용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더 투명하고 더 새하얀 눈동자를 갖길 원하죠. 이번 뉴스에 수지 얼굴이 달라졌다 했더니 수지가 받은 수술은 뭐길래? 라고 기사가 뜨며 결론적인 거로는 눈에 점을 뺐다입니다. 아니 눈에 점만 뺐는데 이렇게 이뻐 보일 수 있느냐? 수지님이니까 가능하긴 한데 이게 깨끗한 눈이 좋은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점 하나 딱 있다 그러면 좀 매력점이라고 해서 건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프로딩딩하게 생겨있는 점을 제거를 하라 그랬는데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도록 할게요. 점이 원래 피부에 생기는데 네. 눈에도 생겨요. 네, 눈에도 점은 당연히 생기고요. 우리 피부 점은 그냥 잉크 한 방울 딱 찍어 놓은 것처럼 검은색 점이 보이죠. 그런데 눈에는 그런 점보다는 이게 물 위에 갈색 잉크를 한 방울 딱 넣으면 이렇게 퍼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흰자에 투명한 갈색이 퍼져 있는 양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실제로 점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눈에 검버섯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결막은 흰자 영역에 우리 눈을 보호하는 투명한 보호 필름입니다. 이 막에 멜라닌 세포가 과하게 생성이 되거나 침착이 되면 이게 눈에 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게 셀카를 딱 찍었을 때 흰자에 왜 갈색이 퍼져 있지? 내 흰자는 왜 투명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결막 모반, 쉽게 말해서 눈의 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500명당 1명으로 0.04%인데요. 그랜다의 아시아인들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흔해요.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결막 모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막 모반의 25%를 차지하는 복합 모반이라는 건데 이거는 평평한 점이 아니라 이렇게 윤길에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올라와 있으면서 중간에 혈관이 자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대부분의 단순 결막 모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눈의 점은 단순 결막 모반, 즉 윤기가 없고 혈관이 자라지 않은 그런 점이고 미용상 보기 싫다? 그러면 진짜 치료 간단합니다. 레이저로 그냥 지져서 여기 태운 다음에 겉에만 닦아내주면 돼요. 다만 윤기가 되어 있고 혈관이 자라는 복합 모반은 우선 미용적으로 제거하지 않아요. 제거하려면 수술방에서 이거 다 제거 칼로 해내고 꼬매주고 해야 되니까 조금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2% 미만에서 얘가 악성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과관찰을 하면서 두고 보는 겁니다. 이게 생기면 눈이 뭐 따갑거나 그런가요? 단순히 점이고요. 우리 사실 피부에도 점이 있다고 이게 건강 저하, 건강 악화를 유발을 시키지 않는 것처럼 눈에도 이런 점이 있으면 그냥 단순히 미용상 점일 뿐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합 모반의 경우 2% 미만에서 이제 악성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악성으로서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를 해줘야겠지만 단순히 악성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미용상으로 그냥 제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술이 어떻게 되나요? 안과에서는 마취시키면 파라카인 같은 안약 마취제로 한 방울로 딱 떨어뜨려서 마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르곤 특수 레이저로 색소 침착된 표면에 태우는 거, 즉 점의 표면을 레이저를 쏘면서 태워버리고 그러면 이제 표면이 타니까 겉에를 면봉 같은 걸로 싹 긁어내면은 겉에만 싹 긁어지거든요. 그러면 치료가 된 거예요. 시술 시간은 10분 정도 걸리고 시술하고 나서 일상생활이 언제 가능하냐? 사실 바로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이물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안약을 2가지 정도 드릴 텐데 일주일 정도 저만하면 대부분 큰 이상은 없어요. 다만 이게 레이저 치료하다가 가끔 피가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결막이라는 투명한 필름에는 혈관이 자라 있어요. 거기 이제 닦다가 걔가 자극이 되면서 혈관이 딱 피가 터져버리면 코피랑 똑같이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얘가 흡수되려면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주의사항, 눈 비비는 것 빼고는 웬만한 거 다 하셔도 되세요. 안약만 넣으라는 대로 잘 넣으시면 특별히 주의하실 거 없습니다. 재발률도 2% 미만이에요. 피부에 점 빼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본인이 점 있는 게 컴플렉스다? 그러면 안 뺄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너무 간단한 시술이지만 애초부터 점이 없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결막 모반 발생 원인은 1번 자외선 노출. 자외선은 항상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렌즈의 사용, 세 번째
번째는 눈을 비비는 습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는 당연히 자외선이죠. 낮에도 선글라스를 항상 착용해주는 습관을 꼭 들여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한 10년 전인가요? 우리가 투명하고 새하얀 눈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점 빼는 레이저를 받는다고 하면 점에 대한 색소 침착만 제거가 되는 거지 혈관으로 인한 충혈이나 새하얀 눈을 만드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한 안과 의사가 10년 전에 새하얀 눈을 원한다 그래서 결막을 제거를 한 다음에, 제거라는 게 절개를 한 다음에 공막이라 그래서 이 투명한 막 아래는 흰자가 있거든요. 그 흰자를 이제 화학 성분을 이용해서 혈관 같은 것도 다 제거하고 한번 박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새하얀 눈이 되게 되죠. 그 시술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걸 받았더니 살아있던 혈관도 많이 죽고 있어야 되는 혈관이 없으니까 영양 공급도 안 되고 산소 공급도 안 되다 보니까 괴사가 일어나고 눈 압력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나라에서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이긴 해요. 수술. 새하얘질 수는 있죠. 아무리 미용이라 그래도 부작용이 큰 수술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술이 있다가 추방당했죠. 오늘 어떻게 보면 미용적인 안과 치료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는데 보통 하얗고 투명한 눈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 서클렌즈를 많이 끼실 거예요. 검은 눈동자가 꼭 조금 더 커지면 눈동자 사이즈가 더 커지는 효과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미용상으로 맞이 하는데, 근데 서클렌즈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오래 끼면은 그 실제 검은 눈동자는 더 작아질 수 있고 혈관이 막 자라기 때문에 안 이쁜 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클렌즈 끼지 마라. 낄 거면 일회용으로 껴라.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도 또 수술법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수술이고요. 서클렌즈도 렌즈에 갈색 같은 필름을 익혀서 렌즈를 껴가지고 검은 눈동자를 크게 만드는 건데 실제로 수술에 이런 얇은 실리콘 동그란 원을 만들어서 검은 눈동자와 흰자 사이에 이제 심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검은 눈동자가 더 커져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다만 저는 아직까지 이 수술은 하고 있진 않고 좀 안정화되면 저도 제 채널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안정성이 확보가 된 후에 수술을 진행하려고 저도 열심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렌즈 삽입술 이런 거는 좀 다른가요? 렌즈 서비스를 우리 눈 안에 렌즈를 하나 더 껴놓는 거거든요. 투명한 렌즈를. 걔는 미용적인 게 전혀 문제가 없고 실용적으로 보는 거에 영향을 주는 거고, 서클 렌즈 효과를 만들어주는 눈 크게 만드는 아이링이라는 수술은 이제 눈 주변에 그냥 실리콘 필름을 하나 더 입혀가지고 크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 있는 미용 수술이에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 나 자랑처럼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샤프심 눈에 박힌 적이 있었다. 영웅 심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픔에도 이겨낸 사람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한. 근데 만약 그 샤프심이 박혔다 그러면 우리 눈은 굉장히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결막, 투명 필름을 지나서 흰자라는 딱딱한 조직을 지나서 눈 안쪽까지 걔가 투과를 했으면 친구분은 실명을 했었을 거고 대수술이 됐을 수 있는데, 샤프심이 뭐 눈에 박혔었어 그런 사람은 대부분의 이제 결막만 살짝 뚫고 있는 상태를 말했을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거기도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까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결막 모반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결막, 투명한 막에만 있다 그러면 레이저 치료로 제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케이스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이 결막 모반이 어떻게 보면 매력 포인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가인 씨가 코에 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점이 있으면 이뻐 보일 수 있고 잘생겨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내비두는 게 어떤가. 다만 이게 눈 사이즈에 비해 좀 크게 있다, 그런 경우는 저는 사실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결막 모반도 점처럼 가끔 한두 개 이렇게 딱딱 찍혀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 매력적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뭐 결막 모반이 있는 모든 환자분들한테 이거 미용적으로 레이저 치료 받으세요 라고 권하지 않고 있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지 씨가 뭐 기사에서 무슨 수술을 받았냐 이런 내용은 눈의 점을 제거한 결막 모반 제거에 대한 내용이었고, 결막 모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윤기가 돼 있으면서 혈관이 자라져 있는 복합 모반의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받지 않고 2% 미만의 확률로 악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변하는지 경과 관찰을 하는 게 우선이겠고, 대부분의 75%의 환자는 검버섯처럼 이렇게 갈색 색소가 퍼져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데, 눈에 레이저를 쫙 쐬가지고 그 색소 침착되어 있는 부분에 겉을 태운 다음에 면봉으로 문질러서 점을 없애는 간단한 수술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수술도 너무 간단하고 회복기간도 거의 없고 통증도 없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기는 해요. 다만 모든 환자분들께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점 사이즈가 작다? 본인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받지 않는 거를 추천하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